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시설물 노후화,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4996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도로명판, 기조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 안내판 등으로 시설물의 망실, 훼손 및 설치 위치, 시인성 확보, 표기 내용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주소정보 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엔 신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망실이나 훼손된 시설물에는 재설치를 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내구 연한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1999개의 개소는 교체 완료했고 올해도 무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도시 미관 개선, 주소 사용자 위치 찾기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16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규회 개최 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 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 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회,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회의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합니다. 인공지능과 저작물의 관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협의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합니다. 이후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병국 차관은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효과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50대를 접수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입니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12월 6일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세종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 서류에 설치한 보일러 사진과 시공 표지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금 준수사항 서약서도 작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가 있고 시민 입장에서는 열 효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보일러 교체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합니다. 치유농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을 위해 농사일과 농촌 경관을 활용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사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모 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 교수 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대학부설 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입니다. 공모 접수는 시 누리집에서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서류, 현지심사를 통해 양성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조하면 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19일 아름드리 나무병원과 소아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위한 소아응급 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아응급 환자의 과밀화,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한라인 구축, 119 구급대가 이송한 소아응급 환자의 중증도 고려 후 우선 진료 및 입원 병상 상시 확보, 병원 내 처치 불가한 환자 발생 시 의사 동승 전원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약사항 개선 논의 및 완료 등입니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아름드리 나무병원과 손잡고 이송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아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아름드리 나무병원은 지난해 개원해 56개의 병상을 가동 중입니다. 오는 3월에는 더 많은 소아청소년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의사 6명에 2명을 더 충원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